아무래도 혼자서 책으로 공부하다 보면 문법은 보이는데 이게 회로처럼 코딩으로 연결이 안 되고 뭔가 코드는 따라쳐도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잠깐 띄워놨는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놓고 우리는 결과물을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같이 확인도 해보고 이런 개념적인 것 매 강의마다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작이 지금 된 VHD 강의가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 전자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많이 원했던 FPGA VHDL 기초 강의를 제작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기존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의가 있었던 거는 회로 설계, PCB 설계, 통신 설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강의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FPGA에 대한 강의를 요청을 해 주셨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하기 전에 어떤 EVB, 뭐 테스트 보드 이런 거를 구매를 하면 부담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보드가 없어도 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실습을 하면서 기본적인 문법과 이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게 좀 구성을 했고요. FPGA나 VHDL을 처음 접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 즉 회사에 입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사수에게 배우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혼자서 책으로 공부하다 보면 문법은 보이는데 이게 회로처럼 코딩으로 연결이 안 되고 뭔가 코드는 따라쳐도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잠깐 띄워놨는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놓고 우리는 결과물을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같이 확인도 해보고 이런 개념적인 것 매 강의마다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작이 지금 된 VHD 강의가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 계획을 살펴보기 이전에 필요한 연구 용량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VHDL 코딩 요구 역량이고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요 수준에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PGA라는 게 코드로 회로를 설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는 하드웨어 설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 기초 실무 회로 설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하드웨어 사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HDL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C 언어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적으로 좀 연결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FPGA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겠고요. 신입으로 우리가 입사를 한다면. 그리고 어떤 데이터 시트나 이런 문서 이해력이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입사 3년 차로는 이런 내용들. 기본 RTL 문법, 동기식 설계, 시뮬레이션, 에뮬레이션, 뭐 통신 코드 구현, 프로토콜 문서.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또 통신 설계 강의와 연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직접 실무처럼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내부 IP 코어나 PLL, ADC, DAC, 복잡한 통신 방식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기초 강의들에 대해서 많이 습득을 해야 하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 기초 그런 습관들과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VHDL 강의를 듣기 전에는 뭔가 FPGA라는 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냥 어려워 보이고 또 VHDL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VHDL 자료는 C 언어는 되게 GitHub나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VHDL은 툴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고요.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보면 회로처럼 생각하고 병렬 동작, 뭐 클락 개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하나하나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자료들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 듣기 전에는 문법도 모르고 코드 분석도 못했을 거고 예제 코드는 그냥 칠 수는 있지만 혼자서 설계는 못하는 분들 그리고 시뮬레이션 파형을 봐도 이게 어떤 게 맞는지 감이 안 들고 FSM, 뭐 CDC 타이밍 이야기가 나오면 막연하게 무섭거나 이런 분들이 듣고 나면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FPGA 프로젝트는 혼자서 당연히 생성을 할 거고 조합 논리나 순차 논리 이런
코드적으로 회로들을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벤치라는 걸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할 수가 있고 파형 분석도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SM 기반의 로직 설계도 가능하고요. 카운터, 시프트 레지스터, 펄스 제너레이까지 이 강의를 통해서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ART, TRX를 직접 구현해보고 네, 하는 시간까지 있고요. 비바도 합성까지 완주해서 다운로드하기 전까지 파일을 만드는 것도 전부 여기 있으니까 이 강의 하나면 기초를 일단 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VHDL 문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아니고 FPGA 설계자가 가져야 할 사고방식, 문법은 당연한 거고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고요. 한번 제대로 배우면 앞으로 보는 모든 FPGA 코드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대개 3년 차까지는 입사를 해도 어떤 사수나 이런 분들의 코드를 다운로드만 하거나 분석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실력들을 갖추고 있다면 분석을 하면서 내 실력도 업그레이드 될 거고 내가 코드를 짜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신입을 뽑을 메리트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FPGA라는 이 직종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는 FPGA로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징크, 뭐 RFSOC 쪽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고급 인력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현업에서 하드웨어만 다루고 있지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코딩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이 계기로 뭔가 코딩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실 수 있고요. 경력은 있지만 직접 재원화 데이터 시트를 보고 이런 코딩을 해보지 않은 분들 그리고 취준생이나 신입 개발자라면 더더욱 좋겠죠. 조금이라도 빨리 이 개념들을 배운다면 이 앞으로의 이 흡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젊을수록 저는 무조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신 강의에도 있지만 이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 보고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아시게 될 거고, 네, 이런 분들도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음, 요구 역량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맨 처음에는 FPGA가 어떤 거고 VHDL이 어떤 건지를 알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FPGA와 MCU, 뭐 ASIC까지의 차이를 한번 볼 거고 이렇게 소주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프로젝트 생성부터 이렇게 하나씩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거를 진행을 해볼 거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볼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페이지 2로 넘어가서 VHDL 기본 문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데이터 타입과 신호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선언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STD 로직, 로직 벡터, 이게 비트 개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볼 거고 연산저어 표현식에서 또 이제 코드를 직접 구현을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매 강의마다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서 구현 실습, 순차 논리 회로 이런 것들을 직접 코딩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네,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으로 가면 중급 개념과 설계 기법인데 여기에서는 상태 머신에 대해서 짜볼 거고 컴포넌트와 모듈화를 해보는 실습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과 동기화 이 FPGA는 클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 메타스테빌리티라든지 이런 중요 개념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패키지와 재사용 가능한 코드에 대해서 배우면서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것들도 볼 겁니다. 자, 그리고 펄스 파형 생성 실습을 해보면서 이런 어떤 제가 주어진 타이밍도를 갖고 직접 펄스 파형을 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전 준비로 시뮬레이션 고급 기법, 그리고 디버깅, 합성 과정,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다운로드하고 디버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 UART도 한번 구현을 해볼 거고요. UART는 우리가 통신이 되는 거를 확인하려면 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코드를 구현을 하고 제가 완료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전 코드 분석, ICD 통신 프로토콜을 참고를 할 거고요. 구현된 코드를 제가 제공을 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이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는 통신 설계 강의에서 쓴 내용을 토대로 할 거니까 통신 설계 강의랑 회로 설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선 VHDL FPGA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FPGA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며 또 FPGA에 대해서 한 명의 개발자로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FPGA 쪽은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MCU 쪽이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FPGA보다는 더 많은 분들 개발자가 있는 편이고요. 우리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FPGA 쪽에서 고급 인력이 되는 분들이 이 월간전자연구소 수강생 분들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메일이나 블로그로 네,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면서 모두 좀 고액의 연봉도 받고 고급 인력, 개발자 중에서 탑 오브 탑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나 회로나 통신, PCB 설계도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홍보 영상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